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앱 인벤터와의 첫 만남,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앱 만들기, 교재 1장과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앱 인벤터와의 첫 만남. 생소하시죠? 앱 인벤터라는 단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보다 친숙해질 단어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색하겠지만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 인벤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방식,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특히 이 부분, 깨 같은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영어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앱을 만들었죠. 이게 사실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유명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앱을 개발하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다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블럭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인벤터라는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명령 블록을 마우스를 끌어와서 조립한다. 이렇게 해서 앱을 개발합니다. 보세요.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블록을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끼워 넣게 되어 있죠. 이제 블록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앱 인벤터의 실행 화면의 예시입니다.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앱 인벤터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끼워 맞추기 해서 이게 무슨 앱이 될까? 네, 앱이 됩니다. 앱 인벤터 공식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appinventor.mit.edu. MIT 되게 유명한 학교죠. 이 학교에서 이 앱 인벤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 계속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이 크리에이트 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하는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앱 인벤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별도의 개발 도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보통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이것저것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바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 프로젝트 파일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어서 파일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막 저장하고 다시 집에서 하려고 하면 또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다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나 크롬 브라우저로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이어서 계속 개발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작업하던 것을 집에 가도 똑같은 상황에서 열어서 또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은 우리가 앱을 만들 때 하나의 앱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개발 환경과 명령어가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글화 되어 있었죠? 보세요. 호출, 언제, 뭐뭐 선택 후에 실행, 이렇게 합치기,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죠. 마지막으로, 이거 다 좋은 건 장점이었는데, 얘는 단점이랄까요? 어쩔 수 없죠.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앱 인벤트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기능들만 사용해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거랑은 차이가 좀 나겠죠. 전문 개발 도구는 아까 이게 바로 전문 개발 도구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앱 인벤터는 제공되는 기능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한계입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편하고 쉬우려면 뭔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 희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전혀 손색이 없고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앱 인벤터 꼭 알아두시고 뭐 이번 학기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취미로 또 앱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앱 인벤터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랄까요? 단점이랄까요? iOS는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OS에서만 돌아갑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 시작하기. 앱 인벤터 하려면 그럼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는 방법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이 강의 자료에도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크롬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설치. 두 번째는 구글 계정 만들기. 자, 구글 계정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구글에 접속을 해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계정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인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 준비물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하나, 크롬 브라우저에서밖에 안 돼요. 익스플로러 안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 두 번째, 구글 계정. 네, 두 개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만 되면 이제는 앱 인벤터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appinventor.mit.edu 여기가 바로 공식 사이트라 그랬죠. 이것을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앱인벤트라고 치면 여기 맨 위에 나오는 거, 얘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면 북마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 Create Apps 요걸 클릭하면 앱 개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거는 설명드리고요.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실제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면서 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앱 인벤터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할 구글 아이디를 선택하시고요.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약관이라 그럴까요? 뭐 OK를 해야 되겠죠. 이용 약관이 닫히면 요 내용이 뜹니다. Welcome to App Inventor 뜨죠. Continue 버튼 누르면 되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보기 싫으면 여기 Do not show again 요걸 체크해서 Continue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앱 인벤트에 접속하면 튜토리얼 창이 나타나는데요.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서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심 있는 학생은 이런 것들을 확인해도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죠. 한국어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거나 시스루하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개발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언어까지 영어예요. 그러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친근한 한국어로 일단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접속을 위해서 이 페이지를 북마크로 추가해 주시면 찾아오기 편하겠죠. 이번에는 앱 인벤터 구석구석 살펴보기입니다. 미리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너무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다가 먼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실제 앱을 개발하면서 그때그때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요 위에 상단 메뉴 많죠.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이거 1번부터 12번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요게 이때 교재에 나와 있는 메뉴인데요. 최근에 제가 최근 메뉴 냈죠. 최근 메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기 8번 갤러리가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죠. 뷰트렛이 다음에 가이드잖아요. 갤러리 있던 자리에 갤러리가 이게 아마 요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로그인 투 갤러리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투 갤러리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메뉴의 구성은 다르지 않다. 상단에 있는 메뉴 보시면 다 이게 1번부터 12번까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12번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요 세 가지 일단 요 세 개가 가장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것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로젝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앱을 개발할 때 앱의 개발 단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앱을 내가 이제부터 하나 개발하겠다. 개발 단위 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줬던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던 거를 또 이걸 삭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는 실제 내가
그 앱 개발 단위가 되는 거고요. 연결은 스마트 기기 또는 에뮬레이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앱을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연결. 자, 이게 해봐야 압니다. 요거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테스트할 때 이 연결이라는 걸 사용한다. 자, 빌드는 뭐냐면 빌드, 뭐 구축한다, 만든다, 뭐 그런 거죠. 앱을 실제 스마트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빌드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 앱의 결과물이 APK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있으면 에뮬레이터라든지 스마트폰에 요거를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12번까지 있지만 일단 요 1, 2, 3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이제 갤러리,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아이디어를 얻거나 다른 사람이 개발한 앱을 참고하거나 할 때 여기 앱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은 썼죠. 전 세계 앱 인벤터 사용자들이 공유한 앱을 확인하고 내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맨 위에 상단 메뉴를 아까 알아봤고요. 이제 프로젝트 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게 앱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프로젝트들이에요. 이게 앱 하나하나 앱의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뭐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발행하기. 내가 만든 앱을 그 갤러리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뷰 트래시.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살릴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통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 무슨 화면이냐면 여기서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프로젝트, 테스트 앱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다 하면 어떤 화면이 되냐면 이 화면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기 앱의 이름이 나오고요. 스크린 추가, 스크린 제거, 디자이너 블록. 이게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여기 있죠. 프로젝트 편집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보이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디자이너하고 블록이라는 거,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한데요. 디자이너는 껍데기를 만드는 거, 블록은 껍데기 속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 사람의 이게 몸을 만든다, 몸통을 만든다, 형태를 만들고 나서 블록은 이제 영혼을 불어넣는다. 몸을 만들고 영혼,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요거는 블록으로 이게 움직이는 세부 로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자이너, 아까 형태를 만든다, 화면을 만든다, 껍데기를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앱의 화면을 만들고,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지정한다. 자, 이렇게 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앱에 있는 이 내용,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2번은 뷰예요, 뷰. 우리가 만드는 화면을 직접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화면을 디자인하느냐? 요건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우리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색이 올라와 있는 여기서 각종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런 버튼, 체크박스, 이미지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컴포넌트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끌어다 놓으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속성, 미디어 이렇게 5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팔레트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인 컴포넌트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필요한 부품을 서랍에서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필요한 부품들이. 그래서 이걸 서랍을 열어서 꺼내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도구들, 부품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 서랍, 이거 서랍이에요. 미디어 서랍, 그리기 애니메이션 서랍,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랍. 서랍 안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부품들이 들어있는 거죠. 뷰어는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앱의 화면과 기능을 구성하는 작업 공간이다.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요 뷰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컴포넌트, 뷰어에 있는 컴포넌트 목록이 표시되는 곳이다. 컴포넌트 이름 바꾸기와 삭제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컴포넌트라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 실제 내가 사용하는 컴포넌트들만 올라옵니다. 즉, 요
이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들만 여기에 딱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고요. 미디어, 앱에 필요한 이미지, 소리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파일 올리기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 앱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하면 미디어 창에서 파일을 올려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속성은 뷰어에 있는 각 컴포넌트의 속성을 확인하고 설정한다. 자, 이 속성 칸은 이렇게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컴포넌트의 대한 속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제 개발할 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록 화면,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 이 두 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진 몸에, 껍데기에 어떤 영혼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 그랬죠? 이 안에서 우리가 로직을 블럭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블록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주어진 명령 블록들을 조합해서 앱을 작동시키기 위한 코드를 만든다. 그렇죠? 여기가 핵심이죠. 이 상태에서는 화면에 보여주는 애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형체만 있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을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통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이시나요? 공통 블록. 제어, 논리, 수학, 텍스트 같은 기본 공통 블록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블록들을 끌어다가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조립,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 볼 아주 간단한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예요. 즉, 여기 헬로 월드라는 것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밑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 원 텍스트라는 얘를 딱 클릭하면 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앱 인벤터에 새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글자를 바꾸는. 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스마트폰의 앱을 만드는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화면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글자가 들어가고 버튼이 들어가는 디자인 하시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글씨를 바꿔줘야 되니까 요것은 블록 코딩을 하는 화면에서 블록으로 조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앱을 실행하는 방법. 우리가 만든 이거 앱 인벤트에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을 때 요거를 한번 진짜 버튼을 클릭해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사용할 건데요. 컴패니언 앱 인벤트로 만든 앱을 우리가 요런 앱을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인데 정식 명칭은 MIT AI2 컴패니언이 정식 명칭입니다. 요것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테스트할 건데요. 앱을 테스트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테스트합니다. 앱을 만들면서. 두 번째는 완성된 앱의 설치 파일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APK가 제가 앱의 확장자라 그랬죠. APK 파일만 있으면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데서 여기 제가 별 표시한 거, 별 표시한 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요거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결, 그리고 USB 케이블을 이용한 연결, 또 안드로이드 완성된 앱의 설치 파일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 실행. 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부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 학생들은 그럼 할 수가 없느냐?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연결 방법, 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앱을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아마 안드로이드 폰이 없는 학생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자,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이 방법.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연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요 1번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옵션 1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번 첫 시간부터 당분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 2번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